하이,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구현! 진준입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HSK 단어, 실제로 시험에서 나오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얼마나 쓰일지를 같이 알아보는 순간입니다. HSK가 슈메뉴가 좀 많잖아요. 맞아. 근데 제가 HSK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저 완전 김밥 천국이에요. 회화 4, 5, 6 제일 일상 회화가 어디까지 제일 많이 나오냐면 4급에서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5급으로 가면서 일상 회화에서 쓰는 단어들이 점점 줄어들고 슈미행위가 많아지면서 6급에 가면 과연 이런 단어를 회화했을까라는 싶은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토성 나오고 목성의 회전 둘레 막 이런 거지? 자, 준비한 거 알려드릴게요. 명상. 坚持, 举办, 办理, 适应, 适合. 한국어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지. 가능하지. 근데 이것만 알려줘서는 절대로 못 써요. 못 쓰지. 바나나가 맛있다 어떻게 되죠?香蕉好吃. 맞아요. 바나나를 사다 어떻게 됩니까? 买香蕉. 香蕉. 이렇게 명사는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활용이 돼요. 왜냐면 그 명사라는 공통성 때문에 이 정도로 쓰면 되겠지라는 게 바로 오거든요. 근데 동사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어랑 한국어랑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짝꿍이 다르잖아요. 의미가 약간 다르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도 지금 4급 그 수업을 하시잖아요. 예. 자, 坚持 이 단어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한국어에는 잘 안 쓰는 말이지. 견지하다잖아. 맞아. 이걸 사전에 찾아보면요. 견지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坚持라는 단어가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결과가 보이거나 아니면 일정한 성과가 보일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 坚持吧. 그렇지. 그래서 坚持身体 이런 말 아니에요. 그렇지. 몸을 견지하다. 맞아요. 이상하다. 대신 坚持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坚持란 단어가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북한말 같은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견지하다. 두 번째 단어. 자, 举办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이게 뒷반은 사실 거반, 개최하다 이거잖아. 네, 직역하면 사전에서는 거행하다. 어떤 행동과 행사를 개최하다, 거행하다. 그러면 뒤에 항상 어떤 명사들이 올까요? 미팅, 활동, 그렇지. 운동회, 행사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올림픽. 맞아요. 그래서 举办 奥运会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올해구나 올해.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 举办 奥运会 이렇게 되겠죠. 한국에서는 보통 언제 이 举办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냐면 요즘에 저기 어떤 전시회가 열린대. 열리다. 네. 내일 어떤 미팅이 열릴 거야. 열리다. 그래서 어떤 활동과 어떤 이벤트가 뭐 열리다라는 상황에 이 举办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사전에서는 거행하다라고 알려주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쓰겠냐고 평소에. 운동회가 언제 열려요? 미팅 언제 열리지 할 때 그 열리다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맞아요. 举办. 네, 오케이, 같은 오케이. 말로는 또 쥐싱도 있고요. 쥐싱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 하나 더. 办理 정말 많이 쓰지. 빨리 예우? 네,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办理라는 단어가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겠고요. 시험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와 4급에서 뭐? 办理护照. 빨리 호자 여권 처리하는 거. 办理签证. 비자 처리하는 거. 네, 办理入学手续 이런 거. 그러고 보니까 해석하다 보니까 처리하다로 되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서류거나 또는 어떤 자격 같은 걸 내가 발급받다, 처리하다, 신청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거 빨리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외우려면 처리하다로 외우는 게 낫겠다, 그렇죠? 네, 我去哪办理? 你去人事部办理, 你去行政大厅办理, 아니면 你去大使馆办理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처리하다가 또 여러 가지 뜻이잖아. 맞아요. 제 처리해버려 그거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죠? 아니야. 你把它办理了 이런 말 없어요. 쓰레기 처리해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다음 适合 정말 많이 나오죠. 시어는 참 어렵죠. 네, 어려워요. 네. 쉽지 않은 단어. 适合는 역시 일상생활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这件衣服很适合你. 네,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이후까지 쓰지 않고 非常适合你. 适合吗? 어울립니까? 이렇게 표현할 때도 쓸 수 있겠고요. 어울리다. 또 그래서 이 단어가 제일 일본으로 단어장에서 나와 있는 단어는 보통 적합하다. 어울리다. 어울리다로 이런 게 나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어울리다. 또는 어떤 옷이 어떤 사람한테 어울리다. 쟤랑 너랑 어울리다 그거 아니지? 쓸 수는 있어요. 他适合你 이렇게. 네. 我觉得他非常适合你. 그러면 얘는 너의 남자친구 혹은 뭐 너의 남편이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될 수도 그 있겠지만. 적합하다보다 역시 말한 대로 어울리다로 이런 게 낫겠다. 그죠? 맞아요. 근데 또 어울리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두 사람이 좀 어울려봐. 아니야 그거 아니야. 쟤네한테 좀 어울려봐. No. 그렇지, 아니야. 누구한테 적합하다, 어울리다 이렇게 외워야죠. 맞아요. 네, 그 다음 단어가 오겠습니다. 5급 단어예요. 들어볼게요. 네. 그나마 제가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装修, 安慰, 挂号, 保持, 表达 등등 단어들. 여기 이음절 동사 아주 나왔네요. 5급의 대표 단어들. 첫 번째, 자, 装修. 이게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 5급에서. 왜냐하면 한국이랑 문화가 달라요.
중국에서는 집을 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装修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그게 신기했던 게 한국에서는 아파트 같은 걸 사거나 빌라 같은 거 구매했잖아. 안에 다 되어 있는 거야. 빌트인이 엄청 많고 인테리어가 다 끝나 있는 거. 그렇지. 근데 중국에서 집을 사면 새 집을 만약 건물을 샀다 그러면 그 안에 진짜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 짱슈가 한마디로 이게 인테리어다라고 하면 되나? 맞아요. 그치? 그리고 인테리어 할 수도 있는 거고 도배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집을 뜯어가지고 안에를 싹 다 뒤바꾸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항상 말을 하는 거 님자 装修了吗? 님자 什么时候装修的?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봐요. 언제 인테리어 했니? 언제? 인테리어, 네. 인테리어. 인테리어 다시 할 거야? 아니면 이사 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 하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맞아. 되는 거예요. 그다음 아까 그 두 번째 단어 안웨이. 이거 안웨이. 정말 많이 써요. 아 이게 위로하다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안웨이라는 단어가 한자 한문을 보면 안위. 안위. 우리는 명사로 써요. 너의 안위를 지켜줄게. No, 절대 아니에요.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나 위로하지 마, 나 괜찮아. 没关系,你不要安慰我. 아, 你不用安慰我. 혹은 你不用安慰我. 그렇지. 그다음에 挂号. 이건 한국에 없는 단어. 번호를 걸다인데 맞아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挂号라는 단어가 나오면 5급에서 시험에서는 바로 병원이에요. 아, EUN이죠. 왜냐 挂号라는 단어가 번호를 걸다라는 게 내가 병원에 가서 접수증을 뽑는 걸 挂号라 그래요. 과하러마 하면 네. 접수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我来挂号 그러면 저 접수하러 왔습니다. 뭐 我看内科 하면 내과 보러 왔습니다. 我看뭐耳鼻喉科 그러면 이비인후과 왔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하오로 끝나니까 또 번호인 줄 알 수도 있고 명사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근데 꽈라는 글자가 걸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꽈하오라는 단어를 꽈하오가 동사 명사 조합의 단어이기 때문에 하오를 빼고요. 꽈내科, 꽈와이科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과 접수를 하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지 쓰지 꽈하오라는 단어만 주면 어떻게 쓰겠냐고. 맞아요. 자, 그다음 단어. 자, 保持라는 단어. 保持 이게 아까 4급에서는 坚持가 나오지만 5급부터는 헷갈리게 保持가 나옵니다. 이것도 유지하다인데. 맞아요. 保持를 뭔가 좀 좋은 쪽에서 유지하는 건 약간. 坚持라는 건 어떤 행동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 保持라는 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 어.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는 단어와 身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保持랑 이어져야 되고 하나는 坚持랑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保持 운동이에요, 坚持 운동이에요. 坚持 운동이죠. 맞습니다. 保持身材예요, 坚持身材예요. 保持身材.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건 꾸준히 하는 거기 때문에 행동이랑 같이 이어주는 건 坚持 운동.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세요. 保持这个状态. 또 그래서 몸매를 지킵니다. 몸매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체격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保持身材가 되는 거죠. 保持身材. 네. 맞아요. 나는 되게 스반하게 외웠던 것 같아 옛날에. 保持 하고 维持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 맞아요. 막 뒤에 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따로 외워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 이거 얘기하면 무조건 또 나중에 밑에 댓글에 이런 게 있다. 웨이츠는 뭐가 달라요? 그 나중에 할게요. 그 약간 살짝 말씀드리면 좀 약간 유지하고 약간 가까스로 유지하는 거 그죠? 웨이츠 생지 뭐 이런 거 있죠. 생기 맞아요. 유지하는 생기를 거. 유지하는. 맞아요. 가까스로 유지하는 느낌. 힘을 많이 써야 되는 느낌. 힘을 많이 써야 돼. 그렇지. 네. 그렇지. 자, 마지막 거 表达. 表达. 네. 表라는 글자가 표, 겉표면 할 때 표. 그리고 뭐 등록표 할 때도 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근데 이 表라는 글자가 또 겉으로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표면하면 表面이기 때문에. 그렇지. 다라는 글자는 전달하는 전달하다. 거잖아요. 그래서 표달이네. 내 감정과 내 느낌을 다른 사람한테 알도록 전달하는 걸 表达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마움을 전달합니다. 我向你表达感谢. 表达感谢. 또는 我向你表示感谢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네. 이거 한국말로 하면 표현하다지 표현하다? 그렇죠. 근데 표현하다라는 단어가 또 表现 있기 때문에 헷갈리죠. 엄청 많지. 그래서 표현하다는. 건드리지 마, 일단은. 건드리지 마요. 表达 뒤에 올 수 있는 거 한 두 개만 말해요 그럼 表达. 表达谢意, 고마움의 뜻을 전달하다. 그렇지. 表达歉意, 미안함의 뜻을 전달하다. 그렇지. 이거 전달하다. 그래서 상대방 향해서 내 마음과 내 뜻을 전달하는 거. 물건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걸 좀 전달하나 봐요, 그렇죠? 네. 정리를 좀 해보고 싶네. 배웠던 동사 지금 내가 기억나는 거 해볼게. 坚持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빨리. 빨리. 네. 빨리 해봐 또 빨리 또.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 단어들을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우리는 알짜배기를 제공하는 채널이니까 문장 하나씩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들어줘. 자, 첫 번째 坚持.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 걸 꾸준히 하면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라는 말. 每天早上坚持运动对身体很好. 두 번째, 내일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열릴 거예요. 明天举办一场非常重要的活动. 여기서는 이 창이活동에 바로 네. 명사네요. 자, 办理라는 단어. 需要去领事馆办理签证. 영상관 가서 네. 비자를 처리하나요? 그다음 适合这件衣服非常适合你. 또는
这双鞋非常适合你 이런 식으로. 이 신발이 너한테 되게 잘 어울린다. 이런 거 평소에 되게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합하다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울리다는 의미세요. 네, 자 이제 5급 갑니다. 你们家需要重新装修吗? 너네 집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되니? 네. 그다음 단어 安慰 위로하다. 我今天晚上去安慰我的朋友. 아 오늘 밤에 내 친구 이거 위로하러 그래야죠. 간다. 자, 挂号 병원에 가서 접수하는 거였죠. 去医院先挂号然后再看病. 先挂号然后再看病. 예, 그래서 어떤 과에다가 접수를 하는 건 과만 쓰는 겁니다. 내과 접수하다, 과内科. 외과 접수하다, 과外科. 이비인후과 접수하다, 과 耳鼻喉科. 耳鼻喉科. 네, 耳鼻喉科. 그다음 유지하다, 保持. 保持. 이거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몸매를 유지하다 그러면 保持身材. 건강을 유지하다 그러면 保持健康 이렇게 되는 겁니다. 好, 그다음 마지막 거. 表达는 내 뜻과 내 의미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 我向您表达真诚的谢意. 아, 에이, 向비 나왔다, 그지? 네, 향해서. 我向您表达真诚的谢意. 정말 진심으로 되는 감사함을 당신한테 전달하는 바입니다. 그래, 전달합니다보다 이게 낫다. 전합니다. 네. 아, 이게 낫네. 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HSK 단어가 시험에도 자주 나오겠지만 시험에는 그냥 공식처럼 풀었다면 일상회화에는 이렇게 사용하고요. 실제로 실생활 회화에서 쓰는 단어들이 시험에도 나온다는 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시간 오래 걸리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라만 외우면 이걸 한국어로 접목을 못 시키니까 어려운 거죠. 학원에 나오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예쁘게 또 풀어주니까. 그런 얘기하면 또 광고 왔잖아요. 아, 뭐 한 거야? 풀어주니까 훨씬 나은 거죠. 결론은 학원으로 오세요. HSK는 자 아주 좋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성구현 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